한미 전통불교 문화교류 일정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세계 석학과 만나 한국 불교의 지평을 넓히고 예일대 강연에선 학생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하며 선명상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한미 전통불교 문화교류 성과와 의미 짚어봅니다. 가을선사의 정치와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불교 문화 대전이 개막됐습니다. 올해는 신인부터 중견 문화예술인들이 동참해 일주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사마사가 국가무형문화유산인 600년 전통의 사마사 수륙제를 봉행하고 국태민환과 전쟁 천재지변에 희생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올해는 국내에 현존하는 최대 규모 괴불 탱화를 점안해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2024년 한미 전통불교 문화교류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미나스 카파토스 존 카바찐 교수와 대담을 통해 선명상과 양자역학, 마음챙김 명상과 접점을 찾는 등 한국 불교의 지평을 넓혔는데요. 예일대 강연에선 학생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하며 선명상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선명상 대회를 마치고 한미 전통불교 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뉴욕으로 건너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 전통의 불교 문화와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정통선인 가나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의 명상을 좀 한국이 주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한국 문화 컬처에 그 같이 공유하면서 한국 선명상이 세계화를 시킴으로 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9.11 메모리얼 파크를 방문한 진우 스님은 조계종 대표단과 함께 테러로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며 세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이어 미 동부지의 주지 스님들과 만나 현지 포교 현황을 청취하고 소통하며 미국에서도 선명상이 널리 퍼질 수 있길 당부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이 있는 요양원을 방문해서는 합장주와 성금을 전달하고 한국 전쟁에서 보여준 용기와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과 양자역학의 대가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 마음챙김 명상의 창시자 존 카바찐 교수와 대담은 불교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방편으로 선명상과 양자역학, 마음챙김 명상과 선명상의 접점을 찾아서 포교의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종교든 철학이든 이런 걸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첨단을 걷고 있는 AI 시대의 그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을 모르고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원장 스님 특유의 쉽고 재미있는 강연은 예일대 학생들을 사로잡았는데 학생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하던 모습이 백미였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인 예일대의 100만 달러, 하나 약 1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며 한국불교학 연구 활성화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계종 대표단은 유엔 난민기구 뉴욕 사무소를 방문해서 20만 달러, 약 2억 7천만 원을 전달하며 자비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또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공식 제안하며 공동체 평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원각사 창건 50주년 기념법회 참석으로 방미 일정을 회항한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한미 전통불교 문화교류 행사를 기점으로 한국의 선명상이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보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그러한 그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급속도로 한국의 선명상이 널리 보급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가을선사의 정치와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불교 문화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숨어있는 불교 문화 예술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선보이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을 대표하는 축제 연등회와 함께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불교문화대전. 불교문화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불교문화대전이 지난 17일 개막했습니다. 불교문화예술인들이 날개를 펼칠 무대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찰의 산사음악회뿐만 아니라 불교문화대전을 통해 불교문화예술인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5회째를 맞는 불교문화대전은 불교문화 동아리 활성화와 신인 불교문화예술인 발굴에 중점을 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에는 다양한 세대의 전국 사찰과 종립학교 동아리 10팀이 노래와 악기 연주 그리고 춤 등을 펼칩니다.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간 우리 불교 문화를 우리 불자들 또 시민들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들, 즐기게 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전문 불교예술인들의 고품격 갈라쇼가 펼쳐지고 다음 주 화요일 불교 연희극이, 수요일 신작 찬불과 발표와 함께 불교음악인 헌정음악회가 열리며 봉선사 특별전과 총무원 나무갤러리 불교사진전은 상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불교문화대전 기간 서울 화계사, 전국 비구니회관, 평택 동령사, 경주 골굴사, 부산 범어사, 순천 송광사 등 전국 사찰에서도 산사문화예술제가 진행됩니다. 불교문화대전은 오는 24일 목요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불교언론 문화상과 불교출판문화상, 신작 찬불가와 불교음악상 등 시상식으로 폐막합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문화유산 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은 우리나라 문화를 이야기할 때 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 불교문화대전을 통해 불교의 저력을 확인하길 기대했습니다. 불교 문화를 빼고는 우리 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죠. 그 마음의 그 어떤 힐링과 안식을 느끼고 또 우리 불교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문화의 감동을 통해서 좀 불법을 접하시는 계기가 되고 개막식을 찾은 불자들은 조계사 소년소녀합창단, 마하무용단, 국악가수 최혜림 등의 축하 무대를 함께 즐기며 축제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사마사가 국가 무형문화유산인 600년 전통의 사마사 수륙제를 봉행하고 국태민원과 전쟁, 천재지변에 희생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올해는 국내에 현존하는 최대 규모 괴불 탱화를 점안해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타대를 선두로 불보살의 명호를 새긴 불패를 이운하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부처님을 모신 취지를 담은 헌회소를 읽으며 수륙대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 희생된 영혼을 기리고 국가 안정과 통합을 발언하는 법석, 사마사 수륙제 현장입니다. 현세에는 수명이 증대하시고 복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이곳에 유전무적 고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영가님들이 내 극락왕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이 13.5m, 폭 7.5m로 국내 현존하는 탱화 중 최대 규모로 조성된 사마사 수륙제 괴불탱. 탱화 하단엔 일반적인 탱화에선 볼 수 없는 제가신도의 모습도 보입니다. 현존하는 괴불을 모본으로 조성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수륙제를 기해 새로운 도상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동국대 불교미술학부 3, 4학년 학생과 대학원생 40여 명이 2년 6개월간 제작에 참여해 그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학생 한 40명이 같이 내려와서 지금 이 개불 수육제하는 걸 같이 봤거든요. 그게 좀 감정이 복받치나 봐요. 우는 학생들도 있었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사마사 수륙대제의 인연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이렇게 큰 대작불사를 하는 데야 어떻게 수많은 인연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정계 인사들도 참석해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수륙 대제 멋지게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의 가피가 널리 온 나라에 퍼져서 좀 두루 화합하고 평안한 그런 대한민국 또 강원도가 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행과 불행이 우리 마음속에 있듯이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또 화합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나아지고 사흘 동안 진행되는 사마사 수륙제는 내일 방생의식과 금강경 독송을 끝으로 회양될 예정입니다. 사마사는 전통 불교 문화와 시대적 변화가 공존하는 수륙제의 가치를 이어가길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해온 나눔의 집이 생존 할머니 2분마저 건강이 악화돼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며 운영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눔의 집 이사회가 어제 2024년 제1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나눔의 집 운영 폐지에 대해 논의한 끝에 결정을 잠정 유보했습니다. 나눔의 집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나눔의 집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양로시설로 존립 근거인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부속기관인 역사관 운영 방법을 모색해 할머니들의 역사성을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들은 나눔의 집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와 민간단체에서도 나서지 않을 때 조계종이 자비정신으로 일궈낸 역사라며 시설 폐지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모으면서 폐지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성화 스님을 비롯해 평중, 희유, 응묵, 이룬, 세영, 법정, 도봉 스님과 이상복, 박종선 이사 등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했으며 도봉 스님을 감사로 재선임하고 추경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동국대 서울 성림회 25기 동기 모임 여여회 스님들이 종립 광주 정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정광고 교장을 맡고 있는 영일 스님과 함께 수학했던 88학번 스님들은 어제 학교를 방문해 1,000만 원 상당의 햄버거와 음료 1,200명분을 후원했습니다. 수덕사 정범 스님, 미타선원 하림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등 전국에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비구, 비구니 여여회 스님들은 교장 영일 스님과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스님들은 수능을 27일 앞둔 고3 수험생과 2학년 교실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원하는 성과를 이루라고 응원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죽음은 점점 더 무겁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종합연구소가 이런 현실에 존엄한 죽음 등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죽음 문화와 불교적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동국대학교 종합연구소가 지난 17일 제18회 종합연구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죽어감과 사유명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산업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40만 명의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그 수가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죽음을 언급하기 꺼려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요양시설로 가면서 사회에서 배제되고 격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 세간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제 점차 망각되기 시작을 하죠. 이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교의 사유명상을 제시했습니다. 사유명상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인간은 불성을 가진 존재로 존엄한 죽음을 맞아야 한다며 사유명상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병원이나 노인복지생활시설에서 고독하게 병마에 누워 시달리며 숨을 헐떡이면서도 어떤 자리에서든 구애된 바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불교의 수식관과 사유명상은 우리 본래의 원만성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불교적 통찰을 제시한 학술의 장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죽음 문화를 다시 보고 마지막 발걸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BTN 붓다회 광주 불교 사찰 순례단이 백령도 몽운사로 구법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단은 지난 12일 지도법사 지장사 주지 수환 스님과 백령도 몽운사 일대를 순례하며 신심을 다졌습니다. 수환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BTN 붓다회가 앞장서 노력해줘 감사하다며 활발한 신행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국 명찰을 찾아 법을 구하고 있는 순례단은 다음 달 16일 경주 구미 약사암으로 구법 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10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봉은사가 100년 전 대홍수에서 700여 수재민을 구해 활불로 칭송받은 청호당 항밀 스님의 구제 행과 일제강점기 봉은사의 역사를 조명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2024 불교문화대전은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해 오는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을충년 대홍수 100주년을 한 해 앞두고 봉은사에서 열린 나청호 대선사 학술 세미나에서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는 일제강점기 신문과 불교 잡지, 봉은사 사적비 등에 수록된 행장을 수집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청호당 항밀 스님의 생애를 정리했습니다. 항밀 스님은 1925년 대홍수 당시 708명의 수재민을 구해 살아있는 부처로 칭송받았는데요. 김 교수에 따르면 스님이 입적한 뒤 행장 정리라든가 비를 세우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껏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청호 스님 관련 연구는 20세기 전반의 봉은사 역사와 한국 불교사, 나아가 이 시대 불교와 사회관계를 조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도 지금껏 단 한 편의 논문이 발표되지 않을 정도로 관련 연구가 부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발제자들은 청호 스님의 해 지정을 제안하고 역사적 사실을 문화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계종이 오는 24일까지 2024 불교문화대전을 개최해 시민에게 불교문화 예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여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에서는 사찰, 학교, 불교단체에서 활동하는 10개 불교 동아리가 참가해 연주와 노래, 무용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신인 불교 예술인을 발굴하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20일에는 여여 가야금 병창단, 평인 무용단 등의 불교문화 단체 공연 갈라쇼로 고품격 불교문화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불교 사진전, 불교 영화 상영회, 불교 출판 문화상과 불교 언론 문화상 시상식, 불교 연희극 등이 열려 불교 문화를 대중화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0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전통불교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의 한국 전통의 불교 문화와 선명상을 알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선명상과 양자역학, 마음챙김 명상과 접점을 찾는 등 한국 불교의 지평을 넓혔는데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한국의 선명상이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